괜히 내가 사과했다가 우리만 100% 가해자가 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진짜 말이 안 통해요.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가져올 수 있어요. 이건 정말 100% 아니에요. 그럼 사과하면 안 돼요. 가해 학생이라고 연락을 받으면 또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. 네. 아니 우리 아이가 가해를 했다고요? 얘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예요. 우리가 얼마나 얘를 어떻게 기억해요. 얘는 너무 착하고 다른 아이를 해한 적이 없어요. 그 동생하고도 형하고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. 걔가 피해자가 거짓말한 거예요. 그리고 피해자가 원래 이상한 애였어요.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안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아이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잘못한 거를 보호자한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한테 말할 수 있게끔, 말해도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는다는 걸 좀 안심을 시켜주고 아이한테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듣고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바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. 이 사과하는 적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다가 이제 학교폭력 뭐 회부돼서 조치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네? 라고 하면서 사과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억울한데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예를 들어 요만큼 신고가 됐어요. 근데 억울한 부분이 요만큼 있어요. 그래서 이 억울한 부분 이것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한 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괜히 내가 사과했다가 우리만 100% 가해자가 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. 이러면서 사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훨씬 많다.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 돼요. 학교 단계에서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. 근데 괜히 우리가 사과하면 우리만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사과를 미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직업별로 아니면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좀 사건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. 그럴 경우에는. 직업별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? 네. 일단 보호자가 선생님일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자기 아이 사건도 잘 할 것 같은데요?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의외로 본인 학교의 학생들 사건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아이 사건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반 학부모님들보다도 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안다. 내 학교에서 맨날 이런 일 처리해요.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.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진짜 말이 안 통해요. 또 똑같은 부류의 직업군이 또 있어요. 법조인들. 법조인들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해가지고 본인 자녀 사건을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분이 정말 변호사가 맞나? 이분이 정말 법조인이 맞나? 싶을 정도로 정말 꽉 막히게 일 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부모 직업이 교사이거나 법조인인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사실 변호사한테 의뢰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자식 문제는 이성을 잃나? 맞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미용실 가잖아요. 그러면 미용사들 머리가 예쁘잖아요. 그분들도 머리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본인 머리는 본인 스스로 스타일링을 잘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교사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 사건은 그럴싸하게 매우 결과를 잘 도출하게끔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사건일 때에는 똑같아집니다.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가져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.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사과하면 이 사실을 내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약간 사과를 좀 이렇게 저하게 되는.
형사 사건하고 학폭 사건하고 좀 다르긴 해요. 그리고 내가 일부라도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전부 부인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요. 예를 들어 그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건 정말 100% 아니에요. 그럼 사과하면 안 돼요. 이 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사과를 하는 순간 너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지 라고 하면서 이 사과한 게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사실관계 자체에서 한 50%는 맞고 50%는 틀려요.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학폭 사건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50%라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좀 학교폭력 조치가 좀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도 좀 마음이 누그러진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는 사과하면 안 되지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사과하는 건 도움이 된다.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형사사건은 또 달라요.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핵심적인 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사실관계는 있지만 이런 범죄 자체는 안 했다. 그러면은 사실은 사과하면 안 되죠. 근데 학폭사건은 학폭과 범죄는 약간 다르거든요.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100% 잘못이다. 그럼 무조건 이건 사과해야 돼요.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사과할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사과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이제 뭐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 부모가 딱 됐을 때 초기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. 한 3가지만 뽑아주시면 어떨까요? 일단 상대 학생 직접 접촉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2차 가해 우려도 있고 상황을 더 키워버려요.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접촉 금지. 두 번째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건 아니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건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소문내면 안 됩니다.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학폭도 아닌 걸로 신고했네 뭐 이런 식의 글들을 잠깐 억울한 마음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. 그 엄마들도 맘카페에다가 올리기도 하던데. 맞아요. 그것도 맘카페 같은 경우는 닉네임으로 올라가잖아요. 그런데 맘카페라는 게 그 지역 맘들 카페잖아요. 그래서 이름은 밝히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내용을 보면 내 사건인 줄 알아요.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올렸다가 결국은 그게 그 엄마가 올린 글인 게 확인이 돼가지고 더 안 좋게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은 맘카페에 올리지 말고 학생들은 SNS에 올리지 말고 일단 사안이 발생했으면 그냥 나와 내 가족만 알고 있어야 된다. 피해 학생이건 가해 학생이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. 객관화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. 내 일인데 어떻게 객관화가 되겠어요. 당연히 주관적으로 나만 생각하게 되죠.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최대한 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보호자들이 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보호자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지만 다 지나갑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가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녔던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. 이게 나락이 아니에요. 학교 폭력은 나락이 아니다. 오히려 이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. 꼭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